에도시대 일본 정치의 중심이었던 에도는 전체 면적의 70% 정도가 사무라이를 위한 부지였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참근 교대를 위해 에도에 들어와 있는 다이묘들의 저택 부지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도쿠가와의 명령에 의해 고향을 떠나 경련으로 에도에서 근무하게 된 다이묘들, 에도 근무를 위해 다이묘와 동행한 사무라이들도 딱히 할 일이 없었지만 다이묘 역시 정월에 쇼군을 아련하고 몇 차례의 연간 행사, 그리고 매월 1일, 15일, 28일에 에도성에 출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이묘 저택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이묘 저택 부지 크기는 당연히 다이묘의 영지 규모와 관위 등에 비례해 주어졌는데요. 막부에서 무상으로 지급되는 저택 부지를 배령 저택지라고 불렀습니다. 배령 저택지는 일종의 영구 임대 개념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백만석 마에다 가문 같은 대형 다이묘들에게는 수만 평씩 토지를 나눠주며 도쿠가와 막부도 인심을 쓰고 있었는데요. 260명이 넘는 다이묘에게 이런 식으로 면세 토지를 나눠주면 막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부에서는 점차적으로 배령지 저택 규모를 제한하고 신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에도 다이묘들은 목적에 따라 적어도 3개의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번주가 거주하기 위한 상저택, 후계자와 은퇴한 번주가 체류하기 위한 중저택, 자신의 번에서 올라오는 각종 물자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의 하저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저택은 당연히 에도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겠죠. 중저택은 에도성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 하저택은 에도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하저택은 물자 수송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강줄기를 따라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기반이 비교적 약했던 에도시대 초기, 에도로 불러모은 다이묘가 도쿠가와의 신하임을 천하에 알리기 위해 쇼군이 다이묘의 에도 저택을 방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방문 일정을 통보하고 다이묘가 이를 수용하면 그냥 접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쇼군이 방문할 때 통과하는 전용문과 쇼군을 맞이할 별도 건물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막대한 건축비 이외에 쇼군 일행의 접대 비용 또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1702년 4월 26일 5대 쇼군 쯔나요시가 백만석 가가번 에도 저택을 방문했을 때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총 경비 지출이 29만 8천량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박값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인데요. 터무니없이 큰 액수라 소박값 기준 환산치가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조식과 석식을 포함해 무려 7,000명 분량의 요리가 준비되었고 쇼군 일행에게 제공되는 산의 진미가 길거리 소박값의 수백 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느낌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도시대 초기를 지나면서 도쿠가와 막부도 안정되었고 다이묘들과의 긴장관계 또한 완화되다 보니 쇼군의 다이묘 방문에 대한 무게감도 줄게 됩니다. 3대 쇼군 이에미츠는 주식회사 도쿠가와 창업공신의 후손 다이묘인 사카이 다다카츠 저택에 100번 넘게 방문했고 다이묘는 아니지만 검술사범 야규 무네노리 저택에 32번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긴장감 속 상호 감시를 위한 방문이 아닌 친목 도모를 위한 방문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겁니다. 쇼군을 접대하기 위한 에도의 다이묘들은 요리뿐만 아니라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 다이묘들끼리 서로 저택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다이묘 저택의 정원은 사교와 오락의 장으로 변모하면서 정원 조성에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체면을 지키고 좋은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던 다이묘들에게 정원 조성이 유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간은 많지만 여행은 고사하고 외박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다이묘들에게 자연 세계를 작게 만들어 놓은 정원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경치를 축소했다는 의미로 축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축경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가 분재를 만드는 것이었고 1,000개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도 저택의 정원 조성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술장인들이 경쟁하면서 다양한 원예 기술이 에도 시대를 통해 꽃피우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다이묘 저택 정원은 일종의 테마파크와 같은 형태로 재미를 더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키슈 도쿠가와 가문의 사이엔이라는 정원은 농촌을 테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이엔에 들어서면 누군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끓고 있고 요리가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칼과 도마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이묘가 농촌을 방문한 것 같은 기분을 내며 식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와리 도쿠가와 가문의 도야마조라는 정원은 도카이도의 오다와라주크라는 역참 마을을 재현했는데요. 쇼핑 체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항상 체류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손님이 방문하면 오와리 도쿠가와 가신들이 백성으로 변장해 정원의 역참마을 체험장에 들어가 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토 도쿠가와 가문의 고라쿠에는 여행을 테마로 만든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에도에서 교토로 가기 위한 여정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유명 지역을 미니어처로 재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와호까지 재현되어 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이러한 정원 조성을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의 후손들이 지금의 사이타마현 오오미야 분재촌에 모여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에도시대 때부터 분재 기술을 전승해온 6가문이 지금도 분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도시대 당시 에도성 북쪽 스가모, 소메이, 네즈, 네기시, 센다기 등의 마을에는 분재뿐만 아니라 칡목, 접목 기술을 갖춘 장인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 대다수가 다이묘 정원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자연경관을 정원에 담아내는 축경을 위해 분재 기술을 갖춘 기술 장인들이 크게 활약했던 겁니다. 접목 기술을 통해 다양한 품종을 개량해낸 장인들의 작품은 다이묘뿐만 아니라 에도 서민들을 매료시키기에도 충분했는데요. 지금의 도쿄도 도시마구 고마고메 인근의 소메이촌에 모여 살던 에도시대 기술 장인들은 접목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벚꽃 품종을 개발해냅니다. 이 벚꽃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일본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소메이촌의 이름을 딴 이 벚꽃 품종이 바로 소메이 요시노입니다. 소메이 요시노가 만들어지기 전의 벚꽃 구경은 유명한 자연산 벚꽃이 있는 곳을 찾아가 꽃을 감상하는 것이었지만 대량의 벚꽃이 일본 전역의 구석구석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벚꽃 자체보다는 벚꽃 아래 모여 먹거리를 즐기는 문화가 새롭게 정착하게 됩니다. 참근 교대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에도의 다이묘들이 모일 일이 없었다면, 강요된 쇼군 접대 문화로 정원을 꾸밀 필요가 없었다면, 다이묘끼리의 체면과 경쟁심이 없었다면 에도시대 정원 문화가 발달할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이묘들이 정원 조성에 기꺼이 비용을 각출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분재와 접목 등의 기술을 갖춘 장인들이 200년 넘게 원예 기술을 발전시킨 결과 지금의 소메이 요시노 품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식민지 시대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한 소메이 요시노는 1960년대 대량으로 심어지면서 우리 생활 속에도 봄을 상징하는 풍물시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소메이 요시노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고 한 대로 끝나는 품종인데요. 인간의 손을 통해서만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메이 요시노의 수명은 대략 60년에서 10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장악한 소메이 요시노의 수명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메이 요시노가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는 업계 종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연 번식이 불가능한 소메이 요시노가 모두 죽고 나면 민족의 정기를 지키기 위해 소메이 요시노 대신 우리 품종의 벚나무를 심어야만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벚꽃이 자생한 곳을 찾아가 꽃을 감상하는 것과 대중의 품으로 벚꽃을 가져와 꽃 자체보다는 그 분위기와 오락을 즐기는 문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소메이 요시노가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죠. 접목 기술로 단일 유전자의 복제품으로 탄생한 소메이 요시노는 에도 시대에 최초로 만들어진 한그루의 소메이 요시노에서 어떠한 변화도 진화도 없는 품종입니다. 즉, 시대와 공간, 국가를 초월해 에도인들이 즐겼던 벚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벚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단법인 왕벗 프로젝트 2050이라는 조직에서는 2022년 조사를 통해 여의도에 식재된 벚나무의 96.4%가 소메이 요시노라고 밝히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 역사 기반이 취약한 대한민국에서 60년이 넘는 소메이 요시노의 수령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60년의 세월을 강제로 고사시키는 것보다 인간의 손을 통해서만 자손을 남길 수 있는 소메이 요시노의 스토리를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벚꽃놀이의 분위기를 즐기는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겁니다. 소메이 요시노가 탄생한 도쿄 도시마구의 소메이 지역과 여의도의 벚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연결고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국산 품종의 벚꽃은 새롭게 조성되는 거리에 심어 그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충분할 겁니다. 오늘은 벚꽃놀이를 에도시대 참근 교대까지 연결해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